나는 이번 3월에 자취를 시작했어. 기숙사 추첨에 떨어졌거든. 트윈빌라라고 해야 하나? 똑같이 생긴 4층짜리 건물 두 채가 기역자 형태로 놓여있는 곳인데, 저 기역자 윗부분에 해당하는 건물에 내가 자취를 처음 하는 터라 목 좋은 자취방은 그렇게 빨리 빠지는 줄 몰랐지. 학교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괜찮은 원룸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나는 강의 듣는 본관이 정문을 기준으로 한참 안쪽으로 걸어가야 하는 곳이라 정말 짜증났지. 내가 다니는 학교가 옆면으로 산을 끼고 있었거든. 학교가 도심 바깥쪽에 위치해서 좀 외진 곳이라 가게들이랑 원룸촌이랑 규모 작은 아파트, 그리고 학교 빼면 유동인구가 많은 편은 아니야. 그래서 더 가까운데 방을 얻고 싶었어. 동기 모임이라도 갖고 밤 늦은 시간에 집에 가려고 하면 많이 무섭잖아. 근데 내가 타이밍이 늦어서 학교 근처 자취방들은 다 빠지고 트윈 원룸의 기역자 윗 막대기 1층 방만 남았더라고. 솔직히 1층이라 안전의 위험도 있고 웬만하면 다른 방을 얻고 싶었는데 주위에 마땅한 방이 없었어. 저 기역자에서 90도로 꺾어진 안쪽 면 말고 윗 막대기의 바깥쪽 면은 뒤로 시멘트 담벼락 이런 거 있고 1m 정도 간격을 두고 다른 원룸의 뒷면이었거든. 그 사이는 인적도 없고 누가 숨어도 모를 것 같고 입구는 기역자의 굽어진 안쪽면에 있긴 했는데 그래도 무서우니까. 그래서 아저씨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염려된다고 말했더니 아저씨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복도에는 CCTV도 있고 남은 방은 창문이 뒤로 안 나 있대. 옆으로 나 있다고. 그래서 방 보러 갔더니 뭐라고 해야 되지? 기역자 쓸 때 시작하는 부분 있잖아. 윗 막대기의 제일 왼편 부분. 그래, 거기에 위치한 방이더라고. 뭘 어떻게 지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 방만 방향이 기역자의 시작 부분을 향해 창이 나 있었어. 아저씨가 뒤쪽 담벼락 보는 것보다는 여기가 낫다고. 옆에 다른 원룸이 있긴 한데 간격도 있고 덜 답답하다고. 1층이라 쇠창살도 박혀있으니 안전하다고 하는 거야. 창이 굉장히 작았거든. 네모 2개 이런 형태로 여닫는 건데 사람 머리가 겨우 들어갈 만큼, 사람 머리, 손바닥 2개로 창 하나 넓이가 가려질 정도였어. 창이 옆으로 난 방 말고 몇 방도 비어있었는데 그건 담벼락 쪽 보는 거. 내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저씨께서 그랬지. 어차피 방도 거의 다 빠졌고 싸게라도 해주는 게 이득이니까 만약 내가 한다고 하면 싸게 해주시겠대. 1년 계약금에서 10만원 빼준다고 했는데 완전 혹했지. 내가 가정 형편이 별로 안 좋아서 더 이상 지원받기가 어려운 상태였거든. 그런데 10만원이 어디야? 그래서 원룸촌 한 바퀴를 더 돌아보고 그냥 그 방으로 한다고 했어. 딱히 갈 데도 없고 해서. 그렇게 계약하고 제일 왼쪽 방으로 정했지. 방 청소하고 다이소에서 필요한 물품 좀 사고 기숙사에서 짐 정리하고 창은 불투명 스티커 붙어있으니까 그냥 놔뒀어. 그래도 혹시 몰라 창 아래쪽에 행거를 놓고 방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편이라 다 정리하니까 제법 괜찮더라. 그리고 그날은 푹 잤지. 학기 시작하고 개강 모임한 날 좀 취했거든? 알딸딸해서 집에 오자마자 이불만 깔고 바로 잤는데 잘 자다가 술 취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 입에서 단내 나면서 속 메스꺼리는 거. 그래서 중간에 깨가지고 목이 마른데 움직이기 싫어지는 거야. 이불 위에서 부비적거리고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툭, 툭, 툭. 처음에는 간이 냉장고 냉각기에서 소리가 나나 보다 했어. 냉각기가 작동하다 멈췄다 이러는데 간이 냉장고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거든. 그런데 소리 나는 위치가 좀 이상한 거야. 냉장고는 대각선 내 머리 위에 있는데 소리는 누워있는 옆쪽에서 들렸거든. 아무 생각 없이 쳐다봤다가 유리창에 거뭇한 실루엣이 보이는 거야. 등에 소름이 쫙 끼쳤는데 너무 놀라니까 비명을 지르거나 재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겠더라. 한 3초간 얼어있다 달려가서 불을 켰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어. 무서웠는데 술김을 잘못 봤나 싶기도 했지. 그 일이 있고 며칠간 불 켜놓고 자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다른 의미로 무서운 거야.
밖에서 보면 내 방만 화날 테니까. 아예 천으로 창을 막아버릴까 생각도 했는데 누가 내 방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내가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위험할 수 있겠더라고. 그렇잖아. 어쨌든 술김에 잘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주의하면서 그대로 지냈어. 딱히 갈 데도 없고. 그러다가 한 날은 조별과제가 있어서 늦게까지 회의했거든. 어디에나 무임승차는 있기 마련이라 끝까지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밤늦게 헤어졌어. 집에 오니까 11시 좀 넘은 시간? 씻고 과제 정리 좀 마저 하다가 1시가 넘어서 자리에 누웠어. 근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 아직 무서운 감각도 좀 남아있고 해서 창 쪽을 힐끗힐끗 보며 눈을 감았다 떴다 했는데 퉁 소리가 들리는 거야. 감았던 눈을 떴다? 아무것도 없었어. 빤히 창을 바라보다 다시 눈을 감았어. 퉁. 눈을 떴어. 없더라고. 계속 쳐다봤어. 퉁. 후다닥 불을 켰어. 이번에는 창을 드르륵 열었거든?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창에서 좀 떨어져서 멀리 쳐다봤는데 캄캄한 밤이라 옆 건물 외벽만 회색으로 보였어. 저 멀리 가로등이랑 머뭇대다 문을 닫았거든? 그런데 코앞에서 퉁 소리가 울리더니 창 전체에 걸쭉한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거야. 붉은 핏물이. 숨을 들이켰는데 그 찰나 창이 멀쩡하더라. 그날은 한숨도 못 자고 계속 창만 쳐다본 것 같아. 귀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이없는 소리인데 난 무서운 거야. 동기 두어 명을 방에 불러다가 술 마시자고 하면서 며칠 같이 자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솔직히 술 마시자고 하면서 나가는 돈도 아깝고 친구들도 맨날 내 방에서 잘 수는 없는 일이잖아. 그렇다고 귀신 나온다고 같이 자자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사실 내가 썩 과에서 두드러지는 성격이 아니라서 약간 아싸끼가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 부를 친구도 없고 별로 안 친한데 귀신 얘기를 했다가 이상한 소문만 돌까봐. 그러니까 부를 친구도 없고 별로 안 친한데 귀신 이야기를 했다가 이상한 소문만 돌까봐. 그래서 더 이상 부를 친구도 없고 결국 혼자 자게 됐는데 또 멀쩡하더라고. 내가 기가 약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잠을 좀 설치기는 해도 그럭저럭 잘 지냈지. 그런데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더라고. 아무래도 자취하면 끼니도 거르고 하니까 좀 안색이 안 좋았나 봐. 점점 컨디션도 엉망이 돼서 과제 하나를 기간을 놓쳤지. 우리 과 교수라 과사에 제출하라고 해서 조교한테 갔어. 앞에서 말했다시피 나는 아싸라서 오랜만에 보니까 조교가 이것저것 안부차 묻더라고. 왜 이렇게 말랐냐, 공부는 잘 되어가냐 등등. 어디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썩고만 있다가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누가 안부를 물어보니까 그게 그냥 굉장히 고마웠던 거야. 그래서 막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지. 자취를 시작했다. 누구누구 교수 수업이 어렵다. 뭐 그런 식으로? 아, 그렇냐고 내가 하는 말들을 조교가 다 받아주던데 그래서 대화를 안 끊고 계속 이어나갔어. 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조교도 좀 당황한 눈치였지. 그치만 난 그냥 좋았어. 그러다가 어디 사냐고 조교가 물어보길래 트윈빌라 A동에 산다 이러고 1층이라서 좀 불편하다고만 대답했어. 아, 그러냐. 거기 사냐고 조교가 받아주다가 순간 트윈빌라? 이러면서 표정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시냐고, 거기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니만 슬그머니 혹시 거기 소문 아냐고 그러더라. 그래서 무슨 소문이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몇 년 전 사람이 자살했대. 위층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마땅히 목매달 데가 없으니까 행거에다 줄을 매고 창 밖으로 몸을 던졌다는 거야. 1층은 창도 작고 창살이 있는데 2층 이상부터는 확실히 창이 크거든. 창 크기를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자살한 사람은 뛰어내리는 힘에다 행거봉이 창틀에 걸려서 뛰자마자 바로 목이 부러졌는데 좀 견디다가 줄이 풀리는 바람에 시멘트 바닥에 곤두박질 쳤다는 거야.
이미 죽은 뒤에 떨어져서 시신이 그대로 1층으로 처박혔다고. 그냥 뛰어내리거나 약 먹어도 될걸. 굳이 목 매달고 뛰어내리기까지 해서 원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었다. 가정불하다. 성적 비관해. 사회 부적응자까지. 이런저런 소문이 무성했는데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모르는 일 아니겠냐고 조교가 그러더라. 그거야 뭐 맞는 말이지. 아무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기분이 굉장히 더러운 거야. 내가 지금껏 왜 시달리나 싶었는데 적어도 원룸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 집으로 돌아온 뒤에 혹시나 싶어서 위층에 올라가 봤지. 보니까 3층 끝 원룸이 멀쩡한 방인데도 불구하고 창고로 쓰이고 있더라고. 심지어 문짝도 없어. 솔직히 원룸 임대해서 3층이면 로열층이잖아. 아, 이거다 싶었지. 그날은 주인 아저씨가 원룸을 비운 상태라 일단 보자고 얘기만 해놓고 친구한테 연락해서 하루만 묵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연락을 했을 때는 분명 알겠다고 했는데 도서관에 있다가 카톡을 보내니까 답변이 없는 거야. 전화도 안 되고 불안해서 수십 통을 연달아 찍으니까 그제서야 전화를 받더라.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누가 소문을 퍼뜨렸는지 너 귀신 무서워한다며? 툭 이러더니 오늘 자기는 집에 안 들어갈 거니까 귀신을 한번 물리쳐보래. 다시 전화를 해도 소리샘으로만 연결되고 조금 친하다고 생각했던 또 다른 친구 역시 전화가 먹통. 근처에는 찜질방도 없고 모텔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돈도 안 돼서 12시가 될 때까지 도서관에서 버티다가 나중에는 PC방이라도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려고 하니까 아까까지 분명히 가지고 있던 지갑이 어디로 가버리고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정신줄을 확실히 놓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 늦은 시간에 은행에 신고할 수도 없고 마땅히 갈 만한 장소도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방에 여분의 카드를 놓아둔 게 생각났어. 약간의 생활비를 좀 모아둔 거. 그때는 이미 시간이 12시 반이 다 되어가던 때라 오늘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원룸에는 진짜 가기 싫었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새벽 시간이 다가오니까 술집 쪽 거리를 빼면 인적도 점점 뜸해지고 눈 질끈 감고 카드만 찾아오자고 생각했지. 문 열고 카드 찾아서 바로 나오면 되는 거니까 쉬운 일이라고 다독이면서 건물에 다다라서 일부러 창가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내부 복도로 들어섰어. 주머니에 들은 열쇠로 문을 딴 다음 심호흡만 몇 번 들이키다가 벌컥 문을 열었지. 깜깜한 와중에도 위식을 강하게 하니까 눈 가장자리로 희미한 창틀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일부러 외면을 하면서 얼른 불을 켰어. 방이 환해지니까 조금 기분이 나아지더라. 서랍에 들은 카드를 찾은 다음에 방을 나서려는데 막상 또 불을 끈다고 생각하니까 긴장이 밀려오는 거야. 깜깜해진 순간 눈 앞으로 확 뭔가 나타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전기세 버리는 셈 치고 전등을 켜놓고 나가기로 했어. 스위치를 막 지나쳐서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틱! 전등에서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깜빡깜빡 불빛이 전멸하기 시작하는 거야. 가슴이 철렁해서 나도 모르게 가장 위식하고 있던 곳을 쳐다보게 됐어. 아무래도 1층이다 보니까 창문에다가 불투명 스티커를 붙여놨거든? 그런데 가급적 깔끔하게 붙이려다가 실패한 건지 네모 두 짝으로 된 창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쪽 창이 조금 비어있었단 말이야. 약 5mm 정도? 그런데 그 틈 사이로 머리를 들이민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물론 정말 사람이 맞다는 전제하에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형체가 사라졌다가 나타나길 반복하는데 화날 때는 없다가도 깜깜해지면 다시 나타나더라고. 실루엣이 사람이긴 한데 머리를 획 꺾인 모양인데다가 창틀의 틈에 바싹 얼굴을 들이대고 있어서 팔다리가 무슨 사방으로 굽어있는 거야. 가는 틈으로 동공이 풀린 눈과 정통으로 마주쳤어. 눈동자가 끼릭끼릭 돌아가더니 퉁퉁 나를 향해 고개를 받기 시작하더라. 파지직하고 전구가 나가는 것과 동시에 졸도해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 다음날 눈을 떠보니 다행히 대낮이었지. 수업이고 뭐고 그 길로 집주인을 찾아가서는 거품 물고 방에 대해 따졌지. 이거 사기 계약 아니냐고. 난 여기에서 사람 죽은 줄도 몰랐다고. 그랬더니
이 집 주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벌써 8년 전 일인데다가 자기는 양심상 사건이 벌어진 방은 새놓지도 않았다고. 혹시 내가 다른 방 구해놓고선 돈 돌려받고 싶어서 거짓말 치는 게 아니냐며 도리어 화를 내더라.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방 계약은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학기 중에 해지할 거면 다른 사람을 구해놓든가 아니면 돈을 되돌려줄 수가 없대. 미치고 팔짝 뛰더라고. 창가에 귀신이 나타난다고 소리쳐도 도리어 코웃음만 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도 말라면서 진짜 눈앞이 벌게져서 다 깨부숴버리고 싶었는데 가까스로 참았어. 집은 멀고 돈은 없고 막말로 이 집을 나간다고 하면 갈 데가 없는 거야. 계약금은 그대로 뜯기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돈 대신 욕설만 먹을 테고 알바라고 해봤자 푼돈이라 몇 달은 안 쓰고 모아야만 겨우 방 한 칸 구할 수가 있을 텐데 당장은 길도 없고 어쩔 수가 없더라고. 가끔은 여유가 될 때 모텔에서 자. 2주에 한 번 정도? 그래도 잠은 자야 되니까. 처음에는 방만 벗어나면 마음이 편해서 잠이 잘 왔는데 요즘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모텔에서도 가위에 짓눌릴 때가 많아. 점점 미쳐가는 건가. 방에서는 충전기 꽂은 채로 밤새 앉아서 핸드폰만 해. 그래도 와이파이는 무료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꾸벅꾸벅 졸기는 하는데 혹시라도 잠들어서 나도 모르게 경기가 풀릴까봐 무서워. 밤새껏 하얀 벽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것도 정말 못할 짓인 것 같아.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창문을 등지려면 이 수밖에 없거든. 사실 요즘은 가끔 낮에 행거봉이 눈에 들어오기도 해. 툭, 툭, 툭. 밤만 되면 이 소리가 울리니까.